안녕하세요. 동행기획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몽곰입니다. 이번 동행기획에서는 한 클라이언트의 SNS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완료까지의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클라이언트는 주로 자가면역 질환을 진료하는 한의원인데요. 몇 가지 영상 콘텐츠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로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중장년층이 주 고객인 한의원에서 왜 20대가 주 사용층인 인스타그램을 강화하려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 SNS가 되면서 중장년층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이 타겟인 마케팅 도구를 선택할 때 인스타그램도 충분히 매력적인 채널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현대에 접어들며 면역질환의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과 동시에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젊은 층 또한 충분히 미래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기에 인스타그램에서의 노출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노년층의 부모님 세대가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자녀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님께 내원을 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자, 이제 프로젝트의 전략이 세워졌으니 실행에 옮겨야겠죠? 우선 이식할 영상들을 분석해봤어요.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들 중 이식 대상은 두 종류예요. 광고주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질병이나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설명형 영상과 특정 질환을 주제로 하는 정보 전달형 애니메이션 두 종류로 말이죠. 두 콘텐츠 모두 여러 질환이나 정보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묶어 구성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 여러 콘텐츠들의 썸네일을 묶어 디자인하는 3일 썸네일 디자인 구성을 차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타일에 역할을 줌으로써 버려지는 타일 없이 모든 타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어요. 중복되는 질환별로 그룹 지어 정리를 하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인스타그램 릴스 피드 형식으로 배치하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듬성듬성 한두 개씩 비어있는 타일이 보이네요. 콘텐츠 개수가 반드시 3개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타일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했어요. 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 광고를 만들어볼까? 이웃한 콘텐츠와 같은 주제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볼까? 여러 방안으로 고민해보았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면역질환 환자들과 그 가족들, 지인들에게 고객 브랜드를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새롭게 필요한 콘텐츠가 몇 개인지 세어보니 질환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4건, 건강정보를 요약한 콘텐츠가 2건 필요해졌어요. 우선 질환을 주제로 한 콘텐츠 소재를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고객의원에서 그동안 축적해놓은 환자들의 치료 후기를 주목했어요. 자가면역 질환은 그 자체로도 치료가 어렵고 희귀한 병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생하다 치료 효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원 동기를 강력하게 불어넣어줄 것이라 판단했어요. 그러나 인스타그램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치료 후기를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하면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치료 과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원 경위를 통해 치료 전 불편했던 스토리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내원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세워졌어요. 이제 계획이 세워졌으니 썸네일을 디자인해볼까요? 썸네일은 기획 의도에 따라 디자인을 다양하게 시도했어요. 테스트용 인스타 계정에 업로드하며 어떻게 보이는지, 글자 크기는 적절한지, 눈에 잘 들어오는지도 계속 점검했죠. 다음으로는 신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우선 내원 경위 영상부터 만들어보죠. 치료 후기 글 속 내원 경위 파트는 대부분의 이야기와 흐름이 비슷했어요.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다.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전전했다. 치료를 받아보 호전이 안 되었고 병도 낫질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병원으로 발걸음을 했다. 이렇게 4단계에 걸친 흐름이 대체적으로 비슷했기 때문에 이를 기승전결 포맷으로 구성하여 다시 각색했어요. 스토리보드를 준비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트래킹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냈어요. 마지막으로 환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맞는 AI 성으로 나레이션을 준비하여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냈죠. 정보 전달형 신규 콘텐츠는 기존에 있던 영상 콘텐츠의 내용과 고객사에서 제공한 질환 정보를 정제하여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여 2편의 영상 콘텐츠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이제 업로드 전 마무리를 할 단계네요. 준비된 콘텐츠별로 제목과 설명글을 작성하고 상단 프로필에 링크트리로 유도하여 치료 후기나 홈페이지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동행기획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도출하여 기대 효과까지 예측하는 기획이 모두 마케팅 분석과 전략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병의원 마케팅은 의료법으로 인하여 마케팅하기가 까다로운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100여 개 이상의 병의원 클라이언트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로 관련법을 능숙하게 적용하며 자신감 있게 전략을 짜나가는 기획자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찾아올게요. 동행기획 몽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